스포츠 엑스파일의 최동철입니다. 그 2년 후 그 월드컵 축구 본선에 나갈 아시아 지역 그 3차 예선전 조편성이 있었습니다. 그 2022년 카타르에서 그 22회 그 월드컵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6강까지 갔었죠. 자, 2026년에는 그 북중미,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개 나라에서 이제 월드컵 축구 본선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그러니까 다음 그러니까 2년 후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대회, 그러니까 23회 대회 때는 지금까지 월드컵 본선은 32개 팀이 출전했습니다만은 48개국으로 아주 그 많이 늘어납니다. 16개국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에서는 4.5장에서 8.5장으로 넉장이 그 늘어납니다. 아시아에서는 그 8게임 내지 9게임, 9개 팀이 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아시아 2차 예선전에서 36개 팀이 그 9개 나눠서 각 조에 4팀씩 해가지고 홈앤드 어웨이 해가지고 이제 18개 팀을 줄였죠. 그래서 18개 팀이 이제 3개조로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6월 27일 그 아시아 축구 연맹 사무국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어요. 그래서 쿠알라룸푸르에서 그 18개 팀이 3개조로 나눠서 조편성했습니다. 그 조편성은 이렇게 합니다. 제일 그 FIFA 랭킹이 높은 팀, 그러니까 일본이 FIFA 랭킹 17위예요. 이란이 22, 우리가 22위에서 우리가 3개조로 나눠서 6개 팀씩 6개 팀씩 들어가는데 우리가 톱시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 추첨을 했는데 거기에는 그 우리가 국가대표 감독이 좀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임생 기술 그 발전위원장에 그 추첨하는데 갔었는데 우리는 아주 그 조편성이 잘 됐어요. 자,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이란이 톱시드를 받았고요. 우리가 B조의 톱시드, 그 다음에 그 이란이 A조의 톱시드. 그 랭킹이 20위입니다. FIFA 랭킹. 일본이 17위인데 그러니까 C조의 그 이 톱시드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팀을 본 말이죠. 그 이라크. FIFA 랭킹이 55위입니다. 그렇지만 이라크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요르단 68위, 요르단, 오만,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2년 후에 그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에도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많다. 각 조에 그 이제 홈 앤드 어웨이를 해가지고 2위, 이 각조 2위 팀, 그러니까 6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위와 4위를 차지한 팀이 또 이제 경기를 해서 이제 2팀 골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반장은 또 그 4위 팀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다른 대륙별 팀과 이제 플레이오프를 가져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한 장을 가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우리나라는 하여튼 이 조편성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이렇게 조를 나누게 됐다는 거. 자, 우리가 사실은 요르단 하면은 지난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준결승전에서 0대2로 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야, 요르단이 그 강팀 아니야 이렇게지만 요르단이요 FIFA 랭킹이 68위예요. 그때 우리가 준결승에 진 거는요. 경기 전날 그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가 멱살잡이를 했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아주 잘못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손흥민 선수가 0대1로 지고 나서 대표팀 감독, 대표팀 그 선수도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거 아니냐 그 얘기하고 뭐 하여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아주 절대적으로 잘못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강인 선수가 런던으로 가서 그 선배잖아요. 대선배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일일이 그
동료 선수들한테도 아주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때 당시 이강인 선수는 사실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아주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뭐 나이가 23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용서가 됐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금방 아주 뜨거워져서 금방 식는 뭐 그런 겁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B조에 속해 있습니다만 아주 조편성이 잘 돼서 그 월드컵 본선, 북중미 월드컵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란은 본말이죠.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레이트는 벤투 감독이 감독을 맡고 있잖아요. 우리 감독 맡았던. 그 다음에 이제 북한, 키르스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나라 조는 그 이라크하고 우리가 그 2위까지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이라크하고 쿠웨이트, 요르단 뭐 그 세 팀이 뭐 그 이 마지막 그 2위를 놓고 이제 격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 B조에서 무난한 그 팀과 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지금 C조 톱시를 받았는데 호주가 들어와 있단 말이죠. 호주가 지금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FIFA 랭킹이 높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우리의 그 호주가 들어올까봐 사실 내심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일본 조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 일본 C조에는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인도네시아가 들어가 있어요.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가 들어가 있고 중국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란과 일본은 참 그 이 꼴끄러운 팀이 많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런대로 조편성이 아주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말이죠. 9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는 9월하고 10월하고 11일, 그러니까 6개 팀이 그 홈앤드 어웨이니까 모두 10개 팀을 하게 되죠. 10게임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오는 9월하고 10월 11일에 홈앤드 어웨이에서 6경기 하고요. 그 다음에 2025년에 3월하고 6월에 또 홈앤드 어웨이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10경기에서 상위 두 팀이 그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6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죠. 그리고 3, 4위 팀이 또 조를 나눠 가지고 그 두 팀을 골라냅니다. 두 팀이 또 본선에 진출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반장 놓고 이제 다륙별로 해가지고 이제 본선 티켓을 따내는 거,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뭐 우리나라 그 월드컵 그 이 축구 조 편성이 아주 잘 돼서 우리가 11번 연속 월드컵의 본선을 진출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월드컵 축구는 1930년 우루과이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그 우루과이하고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파라과이, 포르투갈, 모로코 이렇게 6개국에서 이제 그 이 월드컵 축구 100년의 이제 경기가 열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자, 우리나라가 그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처음으로 출전을 하죠. 그러고 나서는 뭐 그때 뭐 우리가 헝가리한테 9대 0으로 깨지고 또 그 터키한테 7대 0으로 또 지고 나서 30년 동안 명함을 내밀지 못하다가 86년 멕시코 월드컵 대회 때 우리가 그 이 월드컵 본선에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연속 월드컵 본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86년 멕시코, 90년 이탈리아, 94년 미국, 98년 프랑스, 2002년은 한일 월드컵, 2006년 독일, 2010년 남아공,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2022년 카타르. 우리가 10번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지금 FIFA 국제축구연맹에는 211개 나라가 회원국이 돼 있어요. IOC 회원국 206개 나라인데 말이죠. 그래서 211개 나라 가운데서 10번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나라는요,
6개 국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우리가 11번 월드컵에 본선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이 38전 7승 10무 21패 골은 그 39골을 넣고 실점은 78골을 우리가 실점을 했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그 2년 후에 북중미에서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그러니까는 그 23회에는 우리가 11번 연속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많다. 뭐 일찍 너무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봐가지고 뭐 우리가 이라크가 조금 껄끄러운 팀이죠. 55이고요. 그다음에 요르단 68위. 우리가 뭐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그 준결승에 0대 지긴 했지만 뭐 요르단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뭐 제가 보기에는 그 2위까지가 이제 본선에 진출하니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걱정은 그 우리가 지난 2월에 크린스만 감독의 이제 감독직에서 이제 해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월 초까지 국가대표 감독을 그 선임하겠다 이렇게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하질 못하고 있어요. 이 시간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차례. 사실은 오늘 그러니까 6월 27일 오후 4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조 추첨할 때 사실은 그 감독이 선임됐으면 감독이 갔어야 되는데 그 선임이 안 되니까 결국 이임생 기술발전위원장에 갔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좀 10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이 감독 선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외국인 감독을 하라. 왜냐면 히딩크 감독을 잠깐 생각하는 겁니다. 내국인 감독을 했을 경우에는 뭐 지연 하연 때문에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는 달라졌죠. 우리나라가요 이제 뭐 빠는 거 아니겠어요? 베스트 11은요. 저희는 골키퍼 아니에요. 그리고 오른쪽 이 공격수 누굽니까? 이강인 선수 아니에요. 왼쪽은 사실 그 손흥민 선수나 황희찬 선수가 있잖아요. 응? 아니면 지난번 그 김동훈 감독은 황희찬 선수를 톱으로 놓고 이 왼쪽에 그 손흥민 선수 오른쪽에 이강인 선수를 갖다 놨단 말이죠. 뭐 조규성 키가 큰 조규성 선수가 있고 또 주민기 선수가 있잖아요. 원톱이고 그다음에 이 미드필더는 이제 황희범 선수가 있잖아요. 정우영 선수가 있고요. 빠네요. 그다음에 수비수는 김민재 선수가 있잖아요. 김진수 선수.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축구를 좀 아시는 분은 베스트 11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다 베스트 11은 돼 있는데 이제 그래도 이 새로운 신인들을 발굴해 내야 된다는 거하고 상대방의 전술을 꿰뚫을 수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그 마지막 이 최종 예선전 때 이 중국과 태국이 이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태국은 싱가포르를 자기 나라에 불러들여 가지고 지금 경기를 했잖아요. 우리 중국은 비기기만 해도 승점에서 이 앞서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나라와 가지고 무조건 비기기만 하면 이 태국이 싱가포르를 뭐 100대 0으로 이긴다고 해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1대 0으로 이제 중국을 잡긴 했습니다만 그런 거죠. 자, 중국은 무조건 이 비기려고 그럴 것이다. 누구나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골문은 7m 32잖아요, 길이가. 높이가 2m 44예요. 11명의 선수가 경기 안 하고 골대 지키겠다 그러면요, 골 못 넣습니다. 뭐 빤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1대 0으로 이기고 결국은 중국이 다득점에서 태국을 제치고 이제 최종 예선전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일본 조에 C조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그 우리나라 축구 팬들은 벌써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도 대표팀이 베스트 11을 정해놓고 있어요. 근데 다 상대방의 이제 우리가 그 월드컵 본선에 나갔을 때 상대방의 전술을 어떻게 해만 꿰뚫을 수 있느냐. 근데 그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뭐 대부분의 대체적으로 이제 축구 팬들은 외국인 감독을 이렇게 그 선호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외국인 감독은 또 연봉을 많이 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지난번 클리스만 감독은 그 연봉이 29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해임하는 바람에서 코치까지 해서 한 100억 정도가 이제 해약금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축구협회로서는 그 연봉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 뭐 외국인 감독, 국내 감독 가운데는 뭐 홍명보, 김도훈 감독, 뭐 박강서 감독 여러 감독을 지금 놓고 굉장히 그 심도 있게 의논을 겪고 의논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이 그 중에서는 아마 제일 유력하게 감독으로 이렇게 선정될 가능성은 높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홍명보 감독이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회 때 그 동메달 따냈잖아요. 아시아 지역에서 올림픽에서 동메달 따낸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68년에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뭐그 프로축구 K리그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현재도 좀 울산인대가 1위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비율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선수 때도 그렇고 뭐 지도자로서도 아주 출중한 기록을 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에 대한 뭐 기술 전력 강화 위원회에 이제 그 점수가 높은 것 같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6월 2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있었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전 조편성은 아주 잘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는 무조건 건강하십시오.